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먼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그잼 경영아카데미 최철승 원장입니다. 저희 이그잼 그 교육 그룹에서 일단 그 노량진에 공무원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도 있고, 전주도 있고, 노량진에도 큰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일단 이그잼에서 가감하게 공기업, 그 다음에 공사공단, 그 다음에 대기업, 은행권, 그 다음에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등 이런 부분을 해서 이그잼 잡스쿨이라는 것을 11월 21일부터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자리는 이그잼 경영 아카데미 학원으로서 회계사나 세무사, 관세사,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금융 관련 자격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회계사나 관세사나 세무사나 내지는 금융 관련 자격증, 간평사, 노무사 이런 자격증, 로스쿨 해서 변호사를 따는 자격증도 공기업 공사공단이나 대기업 취업을 하기 위한 1년의 자격증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기업이나 공사공단 302개 공기업 공사공단뿐만 아니라 대기업, 그 다음에 금융권 공기업, 한국은행을 비롯한 16개 AMH 금융권 공기업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그잼 잡스쿨이라는 학원으로 새롭게 11월 21일부터 별도의 학원을 가지고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두 번째로 NCS 기반 채용 분석 및 기업별 취업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도가 이제 지나가죠. 하반기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까지 있을 공기업 공사공단 내지는 기업체별 전형이 어떻게 되고 과연 NCS로서 우리가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 2016년도 상반기 때 과연 취업 전형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공부 방법이나 전략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공기업 공사공단 그 다음에 7월 달에 2016년도 7월 달에 있을 국정원 그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에 있을 10대 내지는 20대 대기업별로 채용 전형 그 다음에 은행권 그 다음에 해외 취업 왜 해외 취업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가 그 해외 취업을 통해서 NCS 기반 전형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국내 굴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어떻게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들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을 보시면은 일단 저희가 스펙이 지금 현재는 파괴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스펙 초월 자체가 왜 필요하게 되는가를 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100세 시대를 엽니다. 우리가 인생의 진로를 선택을 하고 취업의 진로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자, 공기업 공사공단이 현재 302개입니다. 305개에서 302개로 줄어들었고 지금은 307개까지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대기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대 대기업을 칭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은행권 예를 들어서 은행권은 어떻게 칭하는 거니? IBK가 공기업 공사공단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권 같은 경우는 농협, 그 다음에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 그 다음에 언론사 같은 경우는 MBC, KBS, SBS, 그 다음에 조중동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요구한 걸 알아보는 걸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이 있죠. 이런 부분도 내가 진로 선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필요한 요건이 아닌가. 그 다음에 국정원도 있습니다. 국정원도 지금 거의 60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응시인원이 8,000명에서 12,000명까지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국정원 7급도 예전보다 전형이 지금 2014년도부터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7월 달에 국정원 7급 시험이 있고요. 9급도 일반 상식과 한국사로서 9급 정식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도 여러분들이 공기업과 이런 취업 전형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통령 경호실 7급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 7급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한 번씩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1년마다 한 번씩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전공 교양이나 교양 과목으로서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로스쿨이 있죠? 그 다음에 외국사. 자, 예전에는 외국사 들어가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내 기업 들어가는 것보다 외국사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쉽다? 쉽습니다. 왜 그런가는 뒤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외국사 들어가는 것이 어려웠어요. 또한 외국사를 들어가려면은 토익이 기본적으로 960점이 돼야 되고 토스가 7등급이 돼야 되고 내 이력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됐어요? 영어나 그 나라 언어로 써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5급 공채가 있죠. 5급 공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법시험이 2016년도 1차를 기점으로 해서 없어지면서 이제 그 고시는 5급 공채, 행정고시뿐이 남게 되지 않겠죠. 자, 행정고시 1차를 왜 였다 제가 집어넣는 거니, 행정고시 1차 과목이 PSAT잖아요. 공직 적성 시험. 그죠?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그죠? 이 행시 1차 시험이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 판단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기업에 있는 직무적성이나 공기업에 있는 NCS 직업기초능력이나 직무수행능력 필기시험 내지는 대기업에 있는 인적성 시험, 은행권에 있는 인적성 시험을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PSAT,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 판단을 기초적으로 풀 수 있는 단순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죠. 제가 전공 불문. 지금은 전공 불문자가 가장 취업하기가 좋은 시대예요. 왜? 전공 불문자는 다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 왜? 다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제너럴리스트, 거미형 인간을 지금은 뽑기를 원합니다. 예전과 같이 2014년도 전반기 이전과 같이 스페셜리스트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왜? 다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다방면의 직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한 가지 그 일에 대한 기획하고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은 뽑고 있어요. 그게 뭐냐? NCS 전형이에요. NCS 전형.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제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영업과 벤처가 있어요. 자영업이나 벤처를 하려면 우리가 일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회계사, 공인회계사, CPA를 따서 법무법인에 차리든가 들어가든가 세무사를 자격증을 따가지고 세무사 사무실을 차리든가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전산회계나 세무회계나 ERP 과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내가 영위하든가 아니면은 생산유통물류 ERP 전문 관리자 과정을 취득을 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외국사, 면세기업이나 유통회사나 물류기업을 들어가든가.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내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이 정리가 된 다음에는 현재는 스펙이 없습니다. 예전과 같이 외국어 성적이나 토스, 자격시험, 인턴시험, 해외연수, 봉사활동, 학점, 학벌, 학력, 전공과목 이러한 모든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공기업 공사공단에서 여러분들을 채용을 하고 대기업에서 입사서류를 받아줬어요. 근데 2014년 하반기부터 무엇이 실시가 됐습니까? 스펙 초월이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2015년 2월 1일자로 산업인력공단을 기점으로 해서 정부에서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시험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NCS라는 것이 시행이 되면서 학벌이 학력이 스펙이 9가지 스펙이 다 없애겠다 해서 그것이 지금 점진적으로 없어지면서 지금 2015년도 말에는 거의 전부 다가 NCS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했죠. 예전에는 내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1년 동안
토익 성적을 따고 토스 성적을 따고 자격증을 따고 자격증이 한 개만 가지고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세 개를 따고 그 다음에 서류 전형을 쓰기 위해서 자소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입사 지원을 했어요. 이 준비하는 과정이 1년이야. 이 1년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는 뭘 준비해야 돼요? 이제는 자소서를 정리를 해서 서류를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공기업에 관련된 직무적성, 농협 인적성, 대기업 그 직무적성이나 인적성 이 부분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또 무엇을 해야 돼요? 경제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이 부분을 상결계형과 법정진료 나눠가지고 통합전공을 또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 자연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경제학, 경영학을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2학기 때까지 배웠던 것을 공부를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2013년도까지는 공기업 공사공단, 경제학, 경영학,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1년 플러스 1년 해서 토탈 20개월에서 24개월 정도를 가지고 해야만이 공기업 공사공단을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전공을 본다고 했어요? 안 본다고 그랬어요? 전공을 안 보는 데가 더 많습니다. 전공을 보는 데는 특정 기업. 전공을 보는 데는 전공을 보려고 오는 기업. 자, 302개 공기업 중에서 전공을 보는 데가 많을까요? 안 보는 데가 많을까요? 안 봅니다. 그 직무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사무직렬 전공이 들어가겠지만은 사무직렬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 총무, 기획, 홍보, 마케팅, 재무, 경영 이런 부분에 대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최소한 경제, 경영, 법학, 행정학 관련된 경제, 금융, 상식에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NCS 직무 수행 능력에 관련된 지식입니다. 원론 지식.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시면 돼요. 즉 상식이라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면서 뭘로 바뀌어졌다? 전공 지식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있으면 됩니다. 자, 공기업은 이렇게 됩니다. 공기업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공기업은 소유주와 운영주에 따라서 민간 공기업과 그 다음에 준정부 공기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합니다. 공기업, 공사공단. 그러면은 공기업은 민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나누지만은 공사공단은 국가지방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이냐 아니면은 공업단지의 준말로서 실질적으로 전문가 집단, 공기업 중에서 전문가 집단이 있는 집단은 어느 집단인 것 같아요? 공단 집단입니다. 공단 집단. 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전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과 같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뽑아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집단. 그게 공단이에요. 그래서 공기업, 공사, 공단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공기업 보세요. 자, 중앙정부 공기업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공기업은 시장령 공기업과 준시장령 공기업, 즉 시장령 공기업 14개, 준시장령 공기업 16개에서 도합 몇 개? 30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공기업, 공사공단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데는 정부기관 공기업으로서 시장령 공기업 14개와 준시장령 공기업 16개를 일단은 거의 타겟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보다 훨씬 더 좋은 공기업, 공사공단이 협회재단이나 비영리기관이나 민간 공기업에 훨씬 더 많이 있다. 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업만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고 이 부분만 공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공부를 시작하면은 302개 공기업과 대기업을 같이 여러분들이 통합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 다 중복이 되니까. 그것은 다음 장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죠. 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자,
경제 분야. 경제 분야는 이러한 금융감독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한 공기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금융감독 코트라 같은 경우도 준정부기관, 코스콘 같은 경우는 기타 공공기관, 한국은행을 비롯한 A매치 금융권 공기업이라고 소위 칭하는 데가 지금 현재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방송 분야,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AT죠. 수도권 매립지 관광공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지금 현재 건강보험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지금 채용 공고가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NCS, 직업기초능력 5가지 영역을 가지고 4개 분야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언제 봅니까? 11월 28일 날. 예, 그때 아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기업을 여러분들이 분류해서 알고 있고, 이 공기업에서 내가 어느 공기업, 내 적성에 맞는 공기업이 어느 공기업, 어느 기업체인가를 여러분들이 딱 정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서 취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공기업을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에너지 발전 공기업. 자, 한전부터 해가지고 에너지 발전 계열 공기업 중에서 60% 이상을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간접자본, 한국공항공사 지금 나왔죠? 인천국제공항공사 지금 채용 전형이 나왔죠? 그 다음에 도로공사부터 해서 사회 간접자본 공기업, 그 다음에 금융무역 공기업,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애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무역 공기업, 여기에 제가 KB하고 NH농협을 넣었어요. 왜? 일반 은행과 다른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KB는 보고서 작성, 공기업과 거의 비슷한 시험 유형을 보고 있습니다. 자, 농수산, 환경, 복지공기업, 그 다음에 문화검사 공기업, 이런 형식으로 저희 학원에서는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을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자, 공기업 공사공단은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스펙이 있는 공기업, 스펙이 있는 자를 뽑는 그러한 공기업 전형과 그 다음에 2014년도 하반기, 즉 마사의 스펙 초월 전형을 기점으로 해서 2015년도 2월달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처음으로 NCS 능력시험을 보는 기점으로 해서 2014년, 2015년도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스펙이 있을 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공기업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스펙을 써야 돼. 8가지 스펙이 갖고 있어야 되고, 직무 적성을 공부를 해야 되고, 경제학, 경영학, 내지는 법학, 행정학을 공부를 해야 되고, 1차 면접, 2차 면접 또는 합숙 면접, 토론 면접, PT 면접, 임원 면접까지 그러한 3단계, 4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합격하는 그런 부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토익 930점에 토스 7등급, 그 다음에 자격증, 한국사, 커말, 정보처리, 내지는 한자, 이러한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서류 전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익 900점 내지는 930점이 되지 않은 학생들, 토스 7등급이 이상 되지 않은 학생들은 공기업 공사공단에 원서를 낼 엄두조차 안 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공무원으로 가죠.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사시나 행시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회계사나 세무사. 이건 회계사, 세무사, 사시, 행시를 비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 토익이나 토스, 어학능력과 자격증을 갖춘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자, 토익 700점, 인문계열은 700점에서 750점, 이공계열은 600점에서 650점, 패스페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토익 성적이나 어학능력 시험을 안 보는 데도 있습니다. 안 보는 데도. 그래서 무조건 서류만 넣으면은 25배수 내지는 30배수를 뽑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쓴 NCS 뭐가 있어요? 역량기술서라는 게 있어요. NCS 역량기술서. 뒤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지금 뽑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시면은 자소서나, 자, 여기 보세요. 학력, 전공, 연령, 외국어, 자격증, 인턴, 연수,
봉사활동, 학점 등. 예전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들어가려면 봉사활동을 70시간에서 100시간 이상을 해야만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을 원서를 낼 수가 있었어요. 봉사활동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 그래서 공기업 토익에서 850점. 이 850점은 코트라나 무역협회의 하한 커트라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코트라 무역협회에 들어가려고 했으면 960점 내지는 990점이 돼야만이 서류 전형이 패스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850점만 넘으면은 서류 전형이 패스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죠. 필기 시험을. 예를 들어서 코트라 같은 경우는 직무능력 논술, 예전에 문제 해결 역량 평가 논술, 그 다음에 경제 논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적성 시험. 이 세 가지를 코트라는 보고, 무역협회는 850점 이상자 중에서 경제 논술. 경제학을 알아야만이 경제 논술을 쓸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제 논술과 경제학 전공 논술은 달라요. 그래서 경제 논술, 그 다음에 영어, 일어, 노어, 불어를 비롯한 글쓰기 능력. 그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850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자, NCS가 시작이 되면서 NCS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 필기시험 해서 영어 들어가죠. 영어도 토익 성적을 제출을 안 하기 때문에 영어 시험을 보겠죠. 그래서 영어 필기시험 20문제에서 40문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종합 전공 지식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법, 경제, 경영, 행정 이 부분에 대한 원론 수준의 지식.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면은 풀 수 있는 사회적인 상식 지식. 이 부분이 말하자면은 종합 전공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제가 경제, 경영, 법학, 전산학, 행정학 이 부분에 대한 전공 시험은 금융권, 공기업과 관련된 기업들. 왜? 그 전공 지식에 관련된 학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공기업. 그런 데는 경제학, 경영학, 법학에 관련된 전공 지식을 갖고 있는 시험을 가지고 논술과 학술 시험을 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객관식 시험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보시면은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은 지역인재가 반드시 뒤에 자료가 있지만은 7%에서 20%를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를 몇 프로 뽑느냐? 35%를 뽑아요. 그 지역에 나온 대학 출신 아니면은 그 지역에 거주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5%를 뽑아요. 만약에 여기에 제주대 출신이 있다. 그러면 제주공항이 있죠? 거의 합격될 확률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높겠죠. 왜? 그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그러한 정보를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그죠?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기업을 한번 봐야죠. 대기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자, 대기업을 인적성과 직무적성 시험은 삼성부터 하이닉스까지 제가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언어, 수리, 추리, 공간지각, 상황 판단, 자료 해석까지 해서 이러한 영역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삼성을 놓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응용 능력과 플러스 되는 자료 해석 능력이나 추론 능력만 들어간다면은 다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각 능력 검사나 상식 능력 검사나 회사 상식이죠.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면은 여러분들이 대기업과 뒤에 또 이제 나옵니다. 공기업을 같이 어울려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대기업 인적성 시험과 공기업 직무적성의 차이는 뭐냐? 대기업은 이렇게 분량으로 되어 있어요. 시간이 8분에서 20분, 즉 100문제에서 120문제를 이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분류형으로 시험을 본다. 근데 공기업은 통합형으로 봅니다. 100문제를 70분에 풀어라, 100문제를 60분에 풀어라, 110문제를 70분에 풀어라,
120문제 50분에 풀어라. 그렇게 통합형으로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인성검사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다 똑같습니다. 적게는 270문제, 많게는 350문제 해서 30분에서 40분 동안 인성 문제를 풀어라.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학원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인성검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인성검사를. 근데 인성검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떨어질 확률이 50%입니다. 왜 그런 거니? 기업체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업체에서는 이 사람들을 뽑아요. 이 사람들은 안 뽑습니다. 5%에서 10%, 5%에서 10%안 뽑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업체에 관련, 그 기업에서는 그 기업에 대한 그 예절이나 기업에 대한 문화나 사규나 인재 등용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다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이 테두리 안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성검사를 시험 본다고 하면서 막 외우고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떨어지는 확률이 50%예요. 자, 인성검사는 본인에 대한 인성이나 적성을 시험을 보는 거예요. 350문제를 어떻게 40분에 다 풉니까? 못 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직업 윤리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그 다음에 생각,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 인성,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답을 딱딱딱딱 체크해 나가야 돼요. 이게 인성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성검사는 지금까지 내가 생활을 하면서 했던 것을 정리를 하면서 그 기업에서 생각하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적성시험. 자, 적성시험은 말 그대로 애프티튜드예요. 이 시험이에요, 이 시험. 애프티튜드 테스트. 퍼블릭이냐? 퍼블릭 서브냐? 서비스냐? 공직 적성 시험이냐? 그죠? 스터디 애프티튜드 테스트냐? 공부하기 위한 지식 테스트 시험이냐? 아니면은 리트 있죠? 에듀케이션 이퀴빌리티, 교육을 위한 로스쿨 법학 교육을 위한 적성 시험 테스트냐?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NCS를 도입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 제 견지에서 봤을 때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시험을 도입한 데가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인텔리전스 애프티튜드 테스트, IAT 유형. 즉 SAT 유형에서 IAT 유형으로 바꾸면서 시험을 처음 실시한 데가 2014년 7월 국정원 7급 시험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내가 과연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군데를 집어넣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세운다면은 1년에 대한 커리큘럼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딱 나올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죠? 수지 씨. 자, 수지 씨가 나는 전공 불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농수산물 유통공사 AT를 들어갈 거야. 그러면은 이 AT를 놓고 공부를 한다면은 전공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AT는 뭐예요? NCS 플러스 일반 상식 플러스 한국사야. 한국사. 그 다음에 예전에는 시사논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사논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왜
내가 경제, 경영, 법학, 행정학 그러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타켓으로 논다면은. 그런데 내가 농수산물 식품 유기농공사를 들어갈 확률이 적어요, 많아요? 적죠. 왜? 다 지원을 하니까. 여자들의 가장 원하는 직종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자, AT가, 예를 들어서 AT가 11월이야. 이제 곧 나오겠죠? 곧 나오겠죠? 자, 11월이에요, 11월. 11월 달에 AT 시험이 있어. 그럼 AT 시험은 NCS 플러스 경제금융상식, 일반상식 플러스 한국사, 시사 논술이야. 자, 논술을 여러분들이 왜 공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험을 보기 위해서 논술을 공부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면접과 NCS 직무 수행 능력 평가 플러스 NCS 기반 역량 기술서를 쓰기 위해서 논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좋다. 나는 논술을 않겠다. 나는 논술을 잘해. 그러니까 논술을 않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논술을 안 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술은 나는 책을 읽고 내가 알아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결심을 해야지. NCS 직업 기초능력, NCS 직무 수행 능력 시험 플러스 경제 금융 시사 상식 플러스 여러분들 한국사는 잘하죠? 내가 만약에 대기업을 들어가야 됐다. 그러면은 한국사 에세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네, 사소서나 기술서에 써야 되니까. 자, 이것만 공부를 하면 돼요. 이것만 공부를 하는데 꼭 AT를 타켓으로 해야 될까요? AT는 11월 달이야. 그러면은 1월부터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있으면은 11월달, 12월달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3, 4, 5월달 타켓을 노려야죠. 2월달부터 나옵니다. 2월달부터 산인공, 채용 요강 다 이제 써놨습니다. 산인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나와요.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접하는 공기업 공사공단이 있어요. 그걸 딱 찍어서 넣어야죠. 그러면 합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떨어져 봐야 돼. 3번에서 4번 정도는 떨어져 봐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잘 준비를 해서 넣었다 그러면 바로 합격은 되겠죠.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3번에서 4번은 떨어집니다. 왜? 뭐 때문에? NCS 역량 기술서 때문에. 왜? 처음 쓸 때는 NCS 역량 기술서를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꿈이나 이상이나 문제해결이나 상황 판단, 문제해결 능력이나 그 다음에 그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마음껏 그 안에다가 쓰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몇 자? 400자에서 500자 이내로 표현을 하라. 아니면은 2500자에서 3000자로 써라. 한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지. 2014년도 지역 난방공사는 어떻게 나오는 거니? 총 예제가, 총 그 지문 자체가 24가지가 나왔어요. 24가지. 24가지. 24가지가 나왔는데, 이 기술서당, 한 예제의 기술서당, 적게는 1000자, 많게는 2000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지 못해서, 쓰는 게 힘들어서, 귀찮아서 원서를 다 안 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전역을 딱 보니까 거의 다 한 기술당 400에서 500자 이 사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예제가 나오면은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3개에서 4개 나와요. 그럼 4개 곱하기 500자면 몇 자예요? 2000자죠? 그러니까 10,000자는 우리가 써야 된다. 기본적으로.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넘겨볼게요. 자, 은행권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권. 은행권을 보면은
예전에 은행권도 인적성 시험을 봤어요. 농협 인적성 시험을 기초로 해서 인적성 시험을 봤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인적성 시험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다. 지금은. 거의 다 안 보는 데가 많아지고 지금 현재 이번까지 보면은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인적성 시험을 봤었는데 거의 다 서류 전형과 NCS 기술서 그다음에 면접 전형으로만 전부 다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IBK가 2015년도 14년도 하반기 때는 언어, 그죠? 언어, 수리, 추리 30문제씩 해서 90문제 나오고 NCS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부 다 NCS로 다 바뀌어져서 90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금융, 일반 사회, IT 분야 해가지고 논술 한 문제, 약술 두 문제, 단답형 문제 해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은행권에 대한 문도 전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전에 은행권을 들어가려면은, 금융권 공기업을 들어가려면은, 금융 3종 자격증, 플러스 증권 자격증, 플러스 회계 자격증, 플러스 전산 자격증, 이러한 자격증을 3개 이상은 여러분들이 땄어야 돼. 근데 지금 자격증을 기재하면은 합격됩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그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표현을 해야 돼요? NCS 직무수행이나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어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 쓰는 난도 없어요? 학교 쓰는 난도 어떤 데는 학교 쓰는 난도 없고 어떤 데는 학점 쓰는 난도 없고 어떤 데는 토익 성적이나 자격증 쓰는 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은 취업하기가 훨씬 더 좋은 세상이고 나에게 맞는 그러한 기업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러한 부분이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 있는 내용까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금 걸렸어요. 그래서 뒤에 부분에 나오는 부분은 NCS 부분입니다. 이 NCS 직무 수행 능력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앞에 전에 했던 내용이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빨리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NCS 전형에 대해서 이 NCS부터 마지막까지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 진행하는 걸로 하고 한 5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